분양시장의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북일해인데요. 1순위 청약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고 또 분양 전 실수요자 입장에서 꼭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십시오. 위원님, 일단 힐스테이트 북일해 1순위 청약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경쟁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힐스테이트 북일해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분양 가격 부분인데요. 네. 가격이요? 예, 주변에 형성돼 있는 현재 시세보다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했다라는 부분이 청약 수요자들에게 가장 이제 좀 매력으로 다가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한 1,800만 원대 정도로 이번에 네네. 책정이 돼서 공급이 됐는데 주변 가격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저렴한 수준입니다. 많이 저렴한가요? 네, 주변 가격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총액 기준으로는 같은 평형에서 최대 한 5억 가까이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위례 신도시가 아무래도 서울 송파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네. 이기 신도시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다라는 입지적인 부분도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갔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 힐스테이트 북의뢰가 가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또 원가 공개 항목 확대도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1순위 청약 결과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위원님이 더 거죠. 높게 보신 거 아니세요, 경쟁률을? 일단 가격 분양가 상한제에 예. 따른 저렴한 분양 가격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예. 다만 근데 위치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자체가 현재 초반에 공급했던 중심부 주택들의 가격이 기대에 이제 기대만큼 많이 높게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네. 기대했던 교통편 개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많기 예. 때문에 정주 여건이라든가 주거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낮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제 공급 등에 대한 분양가 저렴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필을 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9억 원 이하에서 공급되는 부분들 중도금 대출도 최근에 청약 규제 대출 규제에 비해서는 네.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만큼 서울에서 분양을 받을 때보다는 좀 더 높은 평형 네. 가성비가 있는 청약이다라는 것들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어필을 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실제로 수도권 이제 외곽에서 들어와서 실제 거주를 하고자 하는 외부 수요자들의 경쟁률이 꽤 높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아무래도 지역의 투자성보다는 좀 넓은 평형에서 저렴하게 실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힐스테이트 북일해 같은 경우는 8년 전매 제한이 있었던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로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없었나 보죠, 별로. 일단 전매 제한이 길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단점이 됐을 네. 것으로 있죠. 예측이 예. 되지만 방금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상외로 이제 수도권에서 저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네.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전매 제한이 좀 차순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주택 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또 조정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라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북일에 이어서 이제 청량리 재개발 지역도 이제 첫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북일에가 일단은 청약 시장에서 로또 경쟁으로 일으킬 만큼 청약 열풍이었다라고 하니까 청량리 재개발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좀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청량리 지역이 GTX C노선 포함해서 개발 재료가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관심이 높은 편인데 특히 이제 지난 1월에 분양했던 청량리 주상복합도 나름 경쟁률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마감이 네.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양에 나서는 두 번째 주상복합이나 그 뒤에 분양 예정이 잡혀 있는 추가 주상복합 공급에도
투자자들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청량리 지역이 이렇게 좀 계속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좀 개발 재료가 있는 곳들은 뭐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 뭐 장기 투자나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은 뭐 이렇게 좀 개발 재료가 있거나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좀 주변에 노후 단지가 많고 신축 공급이 좀 부족했었던 지역 중심으로는 네. 상대적으로 투자 또 실수요자 모두에게 좀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재고주택 시장에 최근에 거래 부진을 해소해 줄 만큼 활력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품성 자체가 다르고 네. 접근하시는 수요자들의 관심 목적이나 투자 목적이 다르시기 때문에 네. 신규 분양은 아무래도 투자를 겸해서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수요자들이 계속 청약통장을 사용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재고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온도차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좀 거래가 부진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재고주택과 신축주택 간에도 양극화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청량리는 무순위 청약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다면서요? 네. 지금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1순위 접수 전에 무순위 청약 접수를 이제 받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거나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서 나중에 자녀 세대가 나오면 예전에는 뭐 모델하우스에서 줄 서거나 이런 식으로 추첨식으로 그렇죠. 하면서 네네. 경쟁이 또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기도 했는데 주택법이 바뀌면서 이런 잔여 물량에 대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배정 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순위 접수라고 하고요. 네. 1순위 전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거나 1순위나 이런 자격에서 좀 처지시는 분들은 이런 순위에 좀 접수를 해놓고 잔여 물량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포기하는 물량들도 꽤 나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거나 통장이 없는 분들도 무순위 청약을 좀 이용해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인기가 있는 소위 말하는 핫한 지금 뭐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수도권 지역에는 뭐 1순위인데도 미달되는 아파트가 꽤 있다고 뭐 접하고 있거든요, 소식을.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는 뭐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해까지 수도권 지역이 가격 급등을 했다가 지금 거래 부진과 함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뭐 지역별로 주택 상품에 대한 투자성이라든가 상품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청약 성장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과 아닌 곳들 또 인프라가 튼튼한 곳과 아닌 곳에 이제 성적 차가 많이 나고 있고요. 최근에 주택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때문에 청약 통장을 또 마음대로 뭐 마구 쓸 수가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청약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투자성이 높고 아무래도 장기 보유나 거주하기에 좋은 주택 위주로 청약에 나서게 된 것이 청약 성적 양극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파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지금 강동구가 1만 가구 이상 입주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송파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일시에 상당 물량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 하락이나 전세 가격 하락 이후에 주택 매매 가격 약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강동구의 물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서울 강남권이나 주변부의 이제 수도권 동부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권, 뭐 잠실이나 강남권의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뭐 구리나 하남, 성남 같은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만 전세 가격 하락률 자체는 최근에 뭐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전세는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세도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지거나 이런 뭐 영향이 생길지.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전세 시장에도 봄 이사철 특수를 맞아서 전세 가격 하락률이 주간 단위로 조금 그렇게 줄어드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 시점에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를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소식이죠. 되실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청약시장 좀 여쭤볼게요. 청약시장, 그러니까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봄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앞서 살펴보신 청량리 같은 서울 도심권의 네네. 재개발 분양들이 조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타 지역보다는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네. 개발 재료도 많고 최근에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세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자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접근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경기도 쪽에 물량도 좀 꽤 많습니다. 구리나 남양주 포함해서 이제 서울 동남권이나 동북부 쪽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분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소형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서울 경기 지역에 좀 개발 재료가 있거나 역세권 접근성 교통망이 좀 괜찮은 곳들은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수요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할 때 좀 어떤 점에 유념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충당하실 수 있는 여유 자금에 대비해서 가격대가 적정한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네. 대출 여부가 분양 가격 9억 원 전후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최종 분양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은 상한제 적용이 되면서 전매 제한이 길게 적용되는 곳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되고 청약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렇죠. 뭐 부적격 당첨으로 분류가 되시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계속 바뀌고 있는 청약제도를 계속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과 부동산 시장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